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법은 얼마나 좀 디테일한지요. 기업이 쓸 도장까지 마구 딱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은 그 정해진 도장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런 것까지 정합니다. 자, 읽고 또 설명할게요. 자, 16조, 자, 1항. 자, 항상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기업가 소속원. 기업가 소속원.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자,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2항요. 자, 기업공인사 및 소속공인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 방금 읽은 바에 하면 어떻게 되죠? 인장 등록해라. 그럼 2항은 뭐죠? 그 등록 인장 사용해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대가를 치러야겠죠? 항상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인장 등록 휴폐업, 이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간단하지만은 뭐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다. 우리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 항상 말하지만은 막판에 가면요, 공부 조금 했는데 시험 자주 나온다. 범위가 이밖에 안 되는데 꼭 한 문제 나온다.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범위가 이만한데 한 문제 놀똥말똥한다. 이거는 뭐다?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건 틀리지 마라. 쉬운 거는 뭐다? 틀리지 마라. 근데 공부를 조금 오래 하면요, 착각해요. 이 쉬운 거는 틀리고 어려운 것만 꼭 뭡니까? 그거 물어보고 이래요. 또 한 번씩 보면요, 시험 안 노는 것만 다 물어봅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쉬운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특히 인장 등록 휴폐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정리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단어를 보세요. 인장을 뭐 합니까? 등록합니다. 인장. 등록한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 신고가 많이 나올까요? 등록이 많이 나올까요? 신고가 많이 나옵니다. 신고. 등록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요. 중개사무소 등록, 인장 등록. 그러면 인장은 우리 항상 신고라는 것은 신고서라는 서식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장은 무슨 말 쓰고 있다? 등록을 쓰고 있다. 그럼 여기서 등록의 의미를 합니다. 그럼 등록은 뭐냐?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을 등록이랍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가름한다. 이렇게 됩니다. 제출로. 그래서 인장 등록은 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는 등록입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도장은 무슨 도장이에요? 인감도장이다. 인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일반 도장이 있고 인감 도장이 있죠. 인감증명서. 자, 물론 요즘은 퇴색됐습니다만은 인감이라는 개념이 퇴색됐죠. 요즘은 뭐 공인인증서, 뭐 인감도장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인감도장 중요해서 안 했어요. 중요하죠. 지금도 아직도 뭡니까? 뭐 혼인신고, 재산 보증 쓸 때 또는 이럴 때는 인감도장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물론 옛날보다 퇴색했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수십 년은 기업은 인감도장을 썼습니다. 인감도장을 썼다. 그러면 왜 인감도장을 쓰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업은 인감도장 쓰라는 이유가 뭘까요? 책임감. 인감도장지가 책임감입니까? 자,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등록증 양도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등록증 빌려주면서 뭐까지 맡겨야 된다? 인감까지 같이 맡겨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을 인감을 썼는데, 기업들이 계속 건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내가, 이제, 꼭 인감도장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인감도장을 사무실에 두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생기죠? 훼손하거나 분실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인감도장 아니라도 어떤 특정 도장을 지정해서 요 도장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7월 달에. 자, 여기서 개인에 한해서는 특정 도장을 써도 돼요. 근데 아직도 법인은 무슨 도장이다? 인감도장입니다. 법인. 그래서 자, 여기서 쓰는 도장이 틀리죠. 법인은 무슨 도장? 인감도장. 개인은 무슨 도장? 특정 도장을 쓰면 된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장은 아직도 등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감증명서 갖다 주는 것을 등록입니다. 자, 이제 배경했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인장 등록은 누가 합니까? 대상. 우리 중개사법에서 도장 찍을 사람 누구죠? 두 사람. 기업가 소속입니다. 기업가 소속입니다. 자, 우리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어야 될 기업가 소속입니다. 자, 인장 등록 시기입니다. 시기입니다. 자, 원칙은 언제? 업무 개시전이에요. 업무 개시전인데, 아까 우리 서식에 다 나왔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언제 또 할 수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 자, 저번 주에
저번 주 이야기입니다만은 개설 등록 신청서에 인장 등록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왔죠? 또 소속은 언제요? 고용 신고할 때. 아까 고용 신고서에 나왔죠? 그래서 원칙은 언제이나 업무 개시 전이나 개설 등록 신청할 때나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자, 이제 쓰던 도장을 바꿨습니다. 변경했습니다. 변경했습니다. 먼저 변경한 후에 또 기간 옵니다. 7일이네. 뭘 하면 되죠? 변경 등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인장은 주로 어디서 넣느냐?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자,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 5번이 중요해요. 등록 방법.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바뀝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데, 자, 먼저 개인은. 자, 아까 개인은 무슨 도장이라 했죠? 특정 도장. 인감 도장 아닙니다. 자, 법인은 무슨 도장? 인감 도장. 그래서 법인은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걸 등록이랍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등록이라는데, 자, 개인은 이제 하나의 서식이 하나 생겼어요. 서식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그 서식 한번 보고 갑시다. 서식. 거기 130페이지 보세요. 130페이지. 자, 보면 개업공인사, 소속공인사, 자, 서식이 하나 생겼죠. 등록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특히 이제 기업은 그 밑에 맨 밑에 첨부서를 입었어요. 뭘 첨부합니까? 등록증 원본. 자, 적어볼게요. 자, 개인은 뭡니까? 이제 개인 기업은 자,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한다? 등록증을 첨부한다. 자, 이거 개념 이해하고 갑시다. 등록 첨부했습니다. 왜 등록증을 첨부할까요? 자, 앞으로 이 도장을 쓰겠소 했어요. 신고했습니다. 그럼 이 도장을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야 되죠. 그걸 어디에 찍어 놓는다? 등록증에 찍어 놓는 거예요. 이 등록증에다가 인 찍어 놓는 거예요. 인 찍어 놓는다. 자, 그럼 말 놓은 김에 우리 등록증 구경하고 갑시다. 등록증. 다시 앞 페이지 쭉 보세요. 자, 93페이지 앞에 있어요. 93페이지. 보니까 등록증 중간에 보세요. 등록 인장돼 있죠? 그래서 거기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도장과 등록증에 찍힌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 인장을 변경했을 때도 옆에 하나 또 찍어 놓죠? 인 찍어 놨어요. 그래서 자, 다시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뭘 첨부한다? 등록증 원본을 첨부한다. 원본을 첨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은 아직도 뭘 한다? 인감증명서 제출한다. 인감증명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은 주로 5번에서 나옵니다. 5번요. 등록할 인장입니다. 어떤 도장을 등록하느냐? 자, 인장.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개인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인입니다. 세 번째 법인 분사무소예요. 여기서 주로 시험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아까 무슨 도장이었죠? 특정 도장. 그럼 어떤 특정 도장이냐? 지금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특정 도장. 자,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 127페이지. 자, 127페이지. 자, 등록 인장. 자, 개인 기업과 소속입니다. 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 된다. 그 크기가 가로 세로. 자, 7mm, 30mm 이내 인장이 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개인은 이때 개인은 누구냐? 공인중개사 기업, 부칙기업. 그리고 소속입니다. 소속은 어떤 도장을 간청에 등록해야 되느냐? 자, 가족관계 등록. 자,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자, 그 크기가 가로 세로. 자, 최저 얼마? 7에서 최대 얼마? 30mm 이내 인장이 된다. 인장이 된다. 요 도장을 마음 됩니까? 등록한다. 자, 그럼 이 인장은 인감 도장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즉 무슨 도장이다? 특정 도장이다. 자,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10년 7월달에 바뀌었어요. 2010년입니다.
자, 고해 제가 또 마침 모의고사를 의뢰받아서 출판사 의뢰받아서 전국 모의고사 한번 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그때 옛날에 뭡니까 우리 유명한 디자이너 한 분 계셨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누구예요? 앙드레 김 돌아가셨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렸죠 처음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앙드레 김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앙드레 김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자, 몇 가지 문제 됐습니다. 다음 지문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자, 앙드레 김이라는 성명으로 등록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1번 성명도였다. 2번 그 크기가 3cm였다. 자, 그 다음에 앙드레 김은 스타죠. 자, 인장 모양은 별 모양으로 등록했다. 이게 3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우리 인장은 가장 좋은 도장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다.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억나니 갑시다. 자, 1번. 앙드레가 성명으로 등록했다. OX. X. 왜 안 될까요? 여기서 말한 성명은 왜 된다? 본명이 된다. 여기 나타난 이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명 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크기가 3cm였다. OX. 오, 아까 3cm가 3mm잖아요. 30mm죠. 괜찮죠? 요 폼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장 모양은 별 모양으로 등록했다. OX. 오. 자, 우리 인장은 크기만 있지 모양 규정 없죠? 인장은 반드시 원형이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스타라 생각하면 별 모양 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별 모양 한다. 그 다음에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다. OX. 오, 괜찮잖아요. 그죠? 자, 다시 우리 법에서는 뭐만 있다? 본명과 크기만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해 12월 달에 앙드레 김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인을 욕되게 할 수 없어서 인기 가수 태진아는 됐어요. 태진아는 됐다. 태진아는 분명히 본명 아니죠? 우리 이런 사람 본명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 아들이 누굽니까? 이루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태시고 아들은 이시다. 본명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인기 가수 라우나는 이렇게 라우나를 몰라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문제집에다가 인기 가수 도끼는 냈어요. 도끼. 요새 도끼라는 래퍼 도끼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 자, 아무튼 자, 본명이 된다. 크기만 있다. 나머지는 제한 없습니다. 자, 법인은 그대로 무슨 도장? 인감 도장이 된다. 자, 그럼 법인 한번 봅시다. 법인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법인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 인장을 통한다. 자, 법인은 법 이름도 해야 됩니다. 상업 등기 규칙입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한다. 자, 이게 바로 무슨 도장? 인감 도장이에요. 상업 도장, 신고하는. 인감 도장입니다. 자, 법인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법인 도장. 법인 도장, 상업 등기 규칙에 신고한 인장, 인감 도장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법인도 있고 이제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오리지널은 몇 개입니까? 한 개. 조강지처는 몇 명입니까? 한 명. A는 몇 명입니까?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자, 분사무소 문제. 분사무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 분사무소에서는 자, 본사에서 쓰는 도장 같이 쓸 수 있어 없어요? 자, 지금 법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어요. 분사무소는 사고에 있습니다. 자, 귀찮긴 하지만은 분사무소에서 한 건 할 때마다 본사에서 KTX 타고 와서 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제. 일단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있다. 본사 소장을 같이 못 보세요. 두 번째는 자, 소위 말하면 사용인감 제도가 있어요. 사용인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분사무소. 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이 되고, 자, 그 밑에요. 상업 규칙에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무슨 인장? 보증하는 인장. 그 밑입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자,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두 가지입니다. 자,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누가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보증하는 인장. 자, 인장을 자, 여기서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이 몇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사용인감이라고 그래요.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밑에 이게 국민은행이죠? 이게 우리 은행입니까? 국민은행입니까?
우리은행. 자, 그럼 우리은행이 납시다. 우리은행 지금 지점장은 본사 도장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있습니다. 우리 지점장 도장 중에서 또 이렇게 생겼죠? 우리은행 주식회사. 이렇게 물론 한자로 된 것도 있어요. 대표이사인. 도장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도장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점장 정결 도장이 있어요. 본사 은행장을 대신해서 하는 정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인감입니다? 사용 인감입니다. 근데 본사 금고에 있는 도장은 뭐다? 오리지널 인감이에요. 오리지널 인감. 사용 인감입니다. 요 도장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장했다? 대표자가 보장하는 장이다. 자, 다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은 여러 가지 다양하죠. 크기만 있고 뭐다? 성명 들어가면 된다. 아무 도장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예외가 없어요. 오리지널 이 도장 하나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본사 도장을 쓰든지 누가 보증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등록은 어디다 갑니까? 주사무소에서 뭐 한다? 등록한다. 자, 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업무정지입니다. 개업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업무정지 3월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3월. 소속은 어떻게 되냐? 자격정지 3월. 그래서 전부 다 인장은 정지밖에 없습니다. 3월.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해서 사용 안 하면 전부 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의 매년마다 오는 단골 문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다? 5번. 어떤 도장 등록하느냐.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갑시다. 139페이지. 휴폐업 갑니다. 자, 휴폐업. 요거는 더 간단합니다. 인장은 그래도 몇 자 적었지만 휴폐업은 제대로 적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이에요. 한 칸. 그런데 한 칸인데 더 자주 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기업공개사는 자, 하나 봅시다. 기업공개사는 139페이지. 자, 박서구입니다. 3월 초과하는 가로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 포함. 자, 폐업.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된다. 자,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똑같다. 자, 지금 방금 읽은 바에 하면 기업이 신고하는 것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첫 번째 뭐죠? 3월 초과 휴업. 그 다음 뭐죠? 폐업. 그 다음 뭐죠? 재개, 변경.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입니다. 자, 2항. 1항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휴폐업입니다. 자, 휴업과 폐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휴폐업은 말장난의 극치입니다. 말장난의 극치를 이룬다. 그래서 이거는 눈을 크게 떠야 돼. 눈을 크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십수년을 요 과목을 했으니까 요 과목 뭐 제가 문제를 내든 다른 사람이 문제를 내든 간에 제 문제 푸는 40문제 같으면 문제 푸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40문제 풀 때 몇 분 걸릴까요? 한 5분에서 10분입니다. 5분에서 10분. 왜요? 뭐 늘 보던 건데 이거 뭐 아마 안 되죠. 답들이 손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답 손 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강의하니까 40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춰야 돼요? 40개 맞춰야 되죠? 안 맞추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꼭 한 개씩 틀려요. 빠르게 보다 보면. 어디서 틀냐?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틀려요. 이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과목이에요. 기분 나쁘게. 꼭 틀린다. 왜요? 순간적으로 이거 했는데 보면 말장난했다. 함정의 극치가 바로 휴폐업이에요. 휴폐업입니다. 자, 봅시다. 휴업은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쉬는 거. 폐업은 뭐죠? 문 닫을 때. 문 닫을 때 그냥 지 맘대로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청에 뭘 해라? 신고해라. 신고합니다. 자, 이때 신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업 중에서 무슨 휴업? 3월 초과. 3월 초과하는 휴업이나 뭐 할 때? 폐업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죠? 초과입니다. 초과의 반대말은 뭐야? 지금 국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아니, 초과라는 것은 3개월을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포함해야 되잖아요. 이해합니다.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는다. 3월 초과의 반대말은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라 미만.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휴업은 장기간 휴업할 때 신고해라. 나 2달 휴업하니까 신고하지 말아요. 귀찮다 이거죠. 기업은 쉬는 일이 많아요, 저거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 쉴 수 있잖아요. 뭐 한 달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있죠. 그럴 때마다 쫓아오지 말아야죠. 장기간 휴업하거나 문 닫을 때만 뭘 해라? 신고해라. 신고해라. 자, 그럼 응용 문제. 기업은 자, 여러분 응용 문제입니다. 기업은 자, 장기간 휴업할 때 고객을 위해서 휴업 중 표시해야 된다. 휴업 중 표시 의무가 있다. 올까요? X일까요? 여러분 겐또 실력 올까요? X? X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 없습니다. 그냥 씌우면 돼요. 자, 배업할 때 이제 나중에 넣을 겁니다. 배업할 때 자, 간판 철거해야 된다. OX 오 이거는 배업할 때 간판 좀 이따 넣을 겁니다. 자, 이때 자, 신고할 때요. 신고할 때 이때 신고 방법은 전부 다 무슨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이게 중요합니다. 휴폐업은 전부 다 무슨 신고? 사전 신고. 사전. 자,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 심할 때는 휴업할 경우냐, 휴업한 경우냐. 할입니까? 한입니까? 할. 실제로 이렇게 시험 났다니까요. 그 악명 높은 15회 시험이 났어. 시험이 났어.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요. 산업인공에서 답안지 발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선생님들이 모여서 빨리 답을 찾아서 프린트가 수험생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휴폐업이에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니까 이 나쁜 놈이 한하고 할을 적으면 할인데 한 넣었다. 눈 크게 떠야 됩니다. 요것만 해도 아직도 지금 치가 떨려요. 자, 무슨 신고? 사전 신고. 자, 이때 뭘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한다. 자, 등록증 왜 첨부할까요? 자, 딴짓하지 마요. 그냥 등록증 반납하고 나중에 찾아가라. 특히 배업할 때 딴짓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신고는 말로 갈까요? 서식에 갈까요? 서식. 자, 서식 한번 보고 다시 말씀합시다. 자, 142페이지 보세요. 자, 좀 볼게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자, 아까 신고 4가지가 있죠?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하나의 서식으로 됐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휴폐업 할 수 있다. 법인과 별도입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은 며칠? 적시. 자, 신고인 종별 중개사무소는 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첨부서류가 있어요. 첨부서류. 자, 등록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 휴폐업 신고해야 한다. 휴폐업 할 때는 뭘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한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증 첨부함으로 우리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군구에 가서 방문 신고 하거나 요즘 인터넷 신고라죠. 전자문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휴폐업은 전자문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그럼 오로지 무슨 신고밖에 안 된다? 방문 신고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중요해요. 자, 2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 위에 보니까 아까 자, 재개 신고. 자, 업무 재개 신고. 자, 기간 변경 신고했어요. 기간 변경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자, 4가지가 있어요. 신고 4가지. 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변경. 그리고 요 4가지는 무슨 서식? 동일 서식이 되어 있다. 같은 서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별로도 뭐 할 수 있다? 휴폐업 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무슨 신고다? 사전 신고예요. 전부 다 무슨 신고? 사전 신고. 자,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 무슨 신고? 재개 신고. 자, 신고해놓고 기간을 변경하는 신고예요. 전부 다 무슨 신고? 사전 신고. 자, 그러면 재개나 기간 변경은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등록증 없었죠?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이게 가능해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업무 재개 신고하는 목적이 뭘까요? 뭘 찾아오기 위해서? 등록증을 찾아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등록증 찾아옵니다. 등록증을 반환받기 위해서 등록증.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A 기업은 이번에 관청에 3개월 휴업했어요.
3개월 휴업했습니다. 그래서 휴업기간이 끝났어요. 자, 3개월 휴업하고 휴업기간 끝났습니다. 다시 할 때, 이 경우 재개 신고 하이한다. OX. 일단 OX 합시다. 일단 X.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겁니다. 자, 일단 좀 이따 합시다. B는 이번에 이제 5개월 휴업했어요. 5개월 휴업합니다. 그래서 5개월 휴업 신고해놓고, 이제 사정이 좋았습니다. 2달 안에 다시 이제 업무를 다시 하려고 해요. 이때 재개 신고 하이한다. OX. 자, 일단 모릅니다. 자, 5개월 끝났어요. 재개 신고 하이한다. OX. 일단 몰라요. 자, 그 다음에 C는, 자,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 신고하고, 자, 사정상 다시 업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를 할 때 재개 신고 하이한다. OX. 자, 봅시다. 아까, 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재개 신고 목적이 뭐라 했죠? 등록증 찾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재개 신고는 언제 하느냐? 신고된 휴업에 대해서만 재개 신고해요. 그러면 신고를 안 했다면 재개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이제. 자, 1번 3월 휴업했어요.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까 3월 초과부터 안 됐잖아요. 안 했죠. 등록증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이 사람은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타만 내렸다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증 제한돼 있다. 자, 5개월 휴업했습니다.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등록증 줬죠. 그러면 2달 만에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재개 신고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등록증 찾아오기 위해서. 그 재개 신고 목적은 이겁니다. 등록증 찾아오기 위해서. 자, 5개월 풀로 약속대로 풀을 찼습니다. 재개 신고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데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재개 신고. 자, 폐업 신고했습니다. 등록증 반납했죠. 이때는 재개가 아니라 재등록을 해야 돼요. 얘는 재개 신고가 아니라 뭐다? 재등록한다. 그래서 신고된 휴업에 대해서만 만다? 재개 신고한다. 무슨 신고? 사전 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휴업기간입니다. 휴업기간. 자, 휴업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그러면 우리 휴업 신고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휴업 신고는 몇 월부터? 3월 초과부터. 3월 초과부터. 언제까지? 6월 이하까지만. 자, 나 2개월 휴업하겠어. 신고 안 받아줍니다. 나 7개월 휴업하겠어. 안 받아준다. 3월 초과부터 언제까지? 6월 이하까지가 있다. 자, 그런데 예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40페이지 보세요. 140. 휴업기간. 자, 원칙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6월 초과할 수 없다. 1. 뭐죠? 질병에 대한 요양. 2. 징집에 대한 입영. 3. 치아. 자, 4. 그 밖에 1, 3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자, 뭐였죠? 자, 질병에 대한 뭐다? 요양. 징집에 대한 뭐다? 입영. 또는 치아. 여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6월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6월 초과할 수 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몇 칸. 이게 계속 뭐, 이게. 정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요 파트 할 때마다 또, 우리 끈끈이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기억나는 분.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했지만은, 누가 학교 가느냐? 누가 학교 가느냐? 일단 수업 시간에 답 잘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그리고 앞줄에 앉은 사람이 합격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인데, 이분은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자기 나름 절실합니다. 그때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열심히 답해요. 열심히. 물어볼 때마다 답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은 요 분 보고 답하는 거예요.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인데, 자, 이제 요거 이제 질문했어요. 자, 취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뭔데요? 이러니까 요 단어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요양, 입원 기억 안 납니다. 답은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답이 되면, 자, 병원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군대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대로 답한 거예요. 요양, 입영, 치약인데 맞다. 훌륭하게 했겠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6월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취소 당합니다. 이때 취소는 상대적 취소.
자, 업무 개시는 다음에 하고요. 자, 아주 내용 간단합니다. 그러나 틀리지 마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하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할게요. 좀 책이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자, 지금부터 131페이지를 뺐어요. 130. 자, 지금부터 정리할 게 뭐냐면, 자, 우리 소위 말하면 잔챙이를 정리합니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 간단한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대원칙 봤어요. 중개사무소.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를 보면서 원칙 한 개만 두라.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설치기준, 설치요건요. 자,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원칙이고, 우리 사무소에 관련된 또 기타 관련된 별의별까지 합니다. 지금 볼 게 이제 게시서류. 게시가 뭐죠? 걸어놓는 거야. 액자 등에 걸어놓는 거야. 그렇지? 뭘 걸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간판 등에 살 문자 사용, 유사 명칭, 표시 광고,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자, 요거 4가지 보겠습니다. 5가지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토탈에서 몇 문제다? 한 문제가 토탈.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131페이지. 자, 그 위에 박스부터 봅시다. 자, 개업공인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장,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것에 게시된다. 자, 게시 업무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게시사항, 박스 넣어죠. 모두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다. 자, 안 기쁘면 안 됩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자에 등록증입니다. 지금 131페이지입니다. 등록증. 등자에 등록증. 자, 이때 등록증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죠. 신고필증. 자, 등자에 등록증이고요. 이번에 중개보수 실비율표. 보수할 때 수에 등록증입니다. 자, 3번. 기업공인사 및 소속공인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자격증 할 때 자격 등록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증 설정 증명서를 보에 등록증입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자, 지금 방금 본 게 무슨? 게시 업무, 게시. 그리고 조심한 게, 게시 업무의 주체는 누구죠? 기업입니다. 기업한테 있어요. 기업입니다. 기업은 자기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것에 게시해라. 그러면 이 게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 기업은요, 항상 지갑 열어놔야 돼요. 뻑하면 과태료, 뻑하면 교도소, 뻑하면 취소. 그럼 게시할 서류는 모두 몇 가지? 4가지. 자,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자, 좀 전에 봤죠?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 4번 하면 틀립니다. 분사무소 같은 뭐죠? 필증. 분사무소 필증 원본. 자, 2번째. 중개보수. 실비. 자, 요율표. 자, 세 번째. 자, 순서 약간 바꿉니다. 보증 설정 증명서. 자, 4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래서 등록증과 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하는. 그리고 이때 자격증 원본 게시하는 사람 누구 있죠? 개업과 소수.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외워놓고 시작합시다. 그럼 게시할 서류는 뭔데요? 아까 동그라미 등수보자입니다.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자, 게시 서류는 뭐다? 등수보자. 자, 등수보자. 자, 근데 여기서 소속이 자격증을 게시해야 되는데, 소속이 뺀질거리면서 말을 안 들었어요. 게시 안 했습니다. 적발됐어요. 누구한테 과태료 부과요? 기업한테. 소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시 업무의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그 밑에도 있지만은 자주는 안 나요. 그러나 한 번씩 깨놓습니다. 자, 5번. 실무교육 수료증. 5번. 자, 사업자 등록증. 한번 X죠? X. 등수보자. 이 게시 업무하면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원이에요. 사장은 출신인데요. 사장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는 이 학원 강의했댔죠?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이것도 길 건너편에 이분 하셨어요. 했는데, 이 A라는 분은 남자분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마 나중에 동문될 건데, 이분은 이제 한 6월달에
회사의 이제 구조 조정, 뭐, 일단 나름대로 맹퇴를 해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남자분이에요. 그 당시가 이제 40대 후반, 이제 10년 전이니까 한 50대 가까이 됐을 건데요. 자, 이분이 이제 사학원에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6월 달에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니까 뭐만 권합니까? 1차만 권해요. 1차만 권해요. 1차만 권하는데, 왜냐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공부하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1차만 권하는데, 근데 이분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벌어야 될 가장이고, 집에 씀씀이 예쁜데, 올해 1차고 내년 2차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6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든 간에 자기는 1차, 2차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럼 7월 달에 가진 교재는 뭐죠? 이 기본서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요약집하고 문제집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작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매 쉬는 시간마다 뭐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래서 이 학원에 이제 이게 올 때마다 당연히 이제 이분이 우리 얘기 말고 저 앞에 당리동에 있을 때입니다. 당리동에 심지어는 옥상에 담배 피러 갈 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담배 피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이 좀 유치했죠. 아주 이제 수준이 떨어졌어요. 7월 때는 떨어졌는데 한 8월 중순 되니까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수준이.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원장한테 자, 올해 합격할 것 같다. 올해 일절이 같다. 아니라 다를까 합격했어요. 100일만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오래 한다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전에 말했지만 절실하면 합격합니다. 자기는 절실했대요.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또 바로 사무실을 차렸어요.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또 제 수업 날에 이 사회 오는 날에 오픈했기 때문에 난 하나 들고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갔습니다. 뭐 떡 먹고 왔는데 저는 가자마자 이거부터 봐요. 게시물부터 봐요. 게시물. 그래서 액자가 한 10개 걸린 거예요. 액자가 이렇게 쭉 10개 걸렸어요. 제 사무실에 등수보자 당연히 있고요. 등수보자 있고. 자, 아까 실무기 역설했죠. 라이온스 클럽 회원증도 있어요. 다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거기에다가 어떤 얘기냐면 모범 공인중개사예요. 저는 이때까지 모범 택시는 봐도 모범 공인중개사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옆구리 찌르고 저거 뭐예요? 제가 처음 봤다 했죠. 제가 강의하는 과목인데.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실무局갔는데 반장을 했대요. 차력 격리하는 반장을 했대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햇빛에서 봐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양반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사무실에 불이 나서 어쩌고 했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에피소드, 게시물. 그러나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이지만은 네 가지에다가 지금 방금 말했듯이 라이온스 클럽적 모범 공사 괜찮습니다. 네 가지가 갖다 그래야 된다. 반드시. 이게 바로 게시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시다. 두 번째. 자, 한 장 넘겨봤어요. 132페이지.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잘 체크하세요. 잘 체크해서 봅니다. 자, 지금 할 이야기는 뭐냐면, 자, 설명하고 올게요. 지금 할 이야기는, 자, 간판을 설치합니다. 간판을 설치했을 때,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기업은 반드시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설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업은 반드시 뭐 돌출이든 입간판이든 간판 설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간판 없이도 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죠. 나는 저기 오피스텔에 간판 없이, 문패도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죠. 있습니다. 나는 비밀 고객만 받겠다. 그럴 수 있다. 우리 유명한 점쟁이도 그러죠. 점집 앉혀놓고 뭐다? 유명한 단골 손님만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거기 사용할 문자에 대해서 문자. 요약입니다. 문자 사용에 대해서 합니다. 문자 사용입니다.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 문자를 써야 된다. 요약이에요. 자, 그럼 제가 체크하는 것만 봅시다. 그게 132페이지. 자, 1번에 1번 보세요. 1번에 1번. 자, 이거는 법 전문 보지 말고 그 밑에 보세요. 자, 1번. 기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이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2번 봐요. 지금 제가 하는 것만 봅니다. 자,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개사 성명 표기된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볼게요. 5개 광고물 관리 시행령 3조에 따른 5개 광고물 중 가로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옥상 간판에 기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 누구죠? 책임자 성명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표기된다. 성명 표기 밑에 있어요. 성명 표기 밑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좀 보기 그런데,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박스 보세요. 박스 3번 갑니다. 박스 3번.
제재에서 3번. 부칙 찾아보세요. 3번의 부칙. 자, 부칙 6조 2항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한 것을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사용했을 때, 문자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묵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간판은 설치 의무는 없지만, 간판은 설치했을 때, 요 문자를 써야 돼요. 자,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모두 세 가지 다 얼마? 과태료 100만 원.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기업이 쓸 수 있는 문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은, 자, 사무소 간판 등의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씁니다. 둘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둘 중에. 그런데 왜 문자 썼을 때, 다른 문자 썼을 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 등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예를 들어 부동산 컨설팅 X. 자, 부동산 법률중개사무소 X. 이런 문자 쓰면 안 됩니다. 기업은 쓸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중에서 특히 부칙입니다. 부칙. 그럼 부칙 6조. 자, 부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밖에 못 써요? 부동산 중개밖에 못 써요. 요거밖에 못 쓰는데 부칙이 무슨 문자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쓸 때. 위반이에요. 부칙. 과태료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외 광고입니다. 아까 옥외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자,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표기됩니다. 성명 표기가 뭐가 있어요? 자, 이때 등록증은 법인은 누구 이름? 대표자. 분사무소 누구요? 책임자 성명 표기가 되는데 이때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간판 앞에 보면 기업 이름이 있어 없어요? 있죠. 소장 아무개요.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업은 간판 설치 의무는 없으나. 간판은 설치해야 된다면 틀려요? 의무는 없으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보기가 좀 힘드는데, 저 봅시다. 자, 다시 132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1번에 2번 봐요. 2번. 132페이지 1번에 2번. 130. 자, 동그라미 2번요. 자, 기업공인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일지입니다. 유사명칭 사용해서야 된다. 그 밑에 있죠. 위반하면 몇 년? 1년 처만. 그 밑에다가 페이지 76 적었어요. 76. 그래서 잠시 76 보고 옵니다. 76 보세요. 자, 거기에 볼펜 하나 딱 꼽아놓고 76 보고 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해놓으면 좋은데요. 76에 또 뭐가 나오죠? 유사명칭 나오죠?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나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못한다. 몇 년? 1년 천만 원.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유사명칭이 있어요. 유사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칙이라고 해요. 유사명칭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사명칭 위반하면 몇 년? 1년 천만 원. 1년 천만 원. 유사명칭. 그래서 유사명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유사명칭은 아닌 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아닌 자. 첫째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처럼 명칭을 썼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 대표 소장은 누구만 쓸 수 있다? 공인중개사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보존이 명함 등에다가 대표 소장 썼다. 뭐가 되죠? 유사명칭. 자, 두 번째, 기업이 아닌 자가 기업 공인사가 아니면서요. 자, 사무소 등에 기업처럼요.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썼을 때. 그래서 유사명칭의 특징은 아닌 자가 뭐한다? 행사하는 거. 몇 년? 1년 천만 원.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간판을 잘못 쓰겠죠? 간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간판에 대해서 자, 들어봅시다. 잘못된 간판에 대해서 등록 간청은 자, 기업 등에게 뭐하죠? 철거명을 내려요. 철거하세요. 명을 내립니다. 근데 철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 뭐합니까? 강제 철거해야 되겠죠? 이때 강제 철거하는 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뭐 하겠다? 대집행하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 징수하겠다.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자, 이 밑줄 갑시다. 133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133페이지 메뉴에. 자, 등록 간청은 사무소 명칭,
자, 성명 표기 규정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자, 니은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 밑줄 쳐요.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집행법이라는 것은 강제 철거하고 말겠다. 비용 징수하겠다. 자, 지금 자, 한 장 더 넘어갑시다. 간단한 것들을 합니다. 자, 페이지 134페이지 표시 광고입니다. 자, 이거는 법조문 갈게요. 법조문 18조 2로 갑니다. 법조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명시에 또 관했어요. 명시. 옆에다가 가태료 100만 원. 가태료 빼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항 기업이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서 낸다. 옆에다가 1년 1천만 원 하세요. 명시 안 하면 가태료 100만 원, 1년 1천만 원. 그래서 그 밑에 그 작은 박스 하나 있죠? 자, 작은 박스.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 자, 체크해 봅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명의 동그라미입니다. 명. 자, 소재지, 소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연락처, 연의 동그라미. 자, 2번 기업의 성명, 성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 법은 별거 다 하고 있죠. 아까 도장까지 제한하고 있고, 자, 우리 게시서류는 뭐다? 액자. 이거는 뭐다? 간판. 이거는 명함 등. 지금 하는 거는 뭐죠? 전단지예요. 전단지. 우리 전봇대나 게시판에 붙일 전단지에는 안에 내용이 뭐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전단지. 그래서 이것을 제목을 표시 광고랍니다. 중개대상물은 표시 광고라는데, 자,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기업은요, 첫째 기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명시 안 되면 가태료 얼마? 100만 원 가태료. 100만 원 이하 가태료. 그럼 뭐가 명시되어야 되냐?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기업의 성명입니다. 기업의 성명. 약간 순서를 바꿉니다. 기업의 성명. 이름이 들어야 된다. 기업 이름 들어야 된다. 나머지는 이제 사무소에 관련됩니다. 사무소의 자, 명칭입니다. 상호가 들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사무소의 연락처, 전화번호가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무소의 뭐다? 소재지, 주소가 들어요. 자, 그래서 기업이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은 뭡니까? 이러면 성명연소. 이름을 불태워버리라. 성명연소. 네 가지. 이런 게 안기법이죠? 안기법. 성명연소. 자, 그런데 마지막, 기업이 아닌 자가 전단지를 빡 뿌리게 된다. 기업인 것처럼 표시 광고였다. 표시 광고였습니다. 몇 년? 1년 1천만 원. 막 뻑하면 1년이고 뻑하면 오늘 계속 나오죠? 뻑하면 취소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 남았어요. 표시 광고. 별걸 다 하고 있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다가 페이지 하나 적어놨어요. 143. 간판 철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3. 자, 21조 2 간판 철거. 이 간판 철거도 굉장히 간단한데 시험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요 명사에 한 3년 연속 나왔어요. 3년 났습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밑에 주고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를 한다. 자, 1, 2, 3 보니까 간판 철거. 1번 어디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2선 동그라미 쳐요. 2번은요? 폐업. 3번은 뭐죠? 취소. 세 가지. 자, 간단합니다. 자, 간판 철거했어요. 간판 철거가 가라요. 그럼 간판 철거는 누구한테 있죠? 누구한테 의무가 있어요? 기업한테. 그럼 기업은 며칠이네? 지체 없이. 이게 이제 한 달 이내 또는 뭐 15일 이내 이렇게 나왔어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합니다. 그럼 기업이 간판 철거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무소 이전. 또 뭐가 있죠? 폐업. 또는 뭐요? 등록 취소. 이전, 폐업, 취소. 그러면 기업은 휴업할 때 간판 철거한다? OX? X. 업무 정지 시 간판 철거한다? X. 이전, 폐업, 취소. 자, 근데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철거 안 하고 갔습니다. 뭐 하죠?
강제 철거하겠다. 이때 강제 철거할 때 법 이름 무슨 법? 행정대집.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개시 서류 몇 가지? 4가지. 등수보자. 가태료 100만 원. 등수보자. 자, 간판에 쓸 문자 사용 몇 가지? 3가지. 가태료 100만 원. 자, 그리고 성명 표기된다. 부칙은 공인사 습산화 된다. 기업은 둘 중에 하나다. 자, 명함 등의 유사 명칭 사칭 몇 가지? 2가지. 1년 1,000만 원. 자, 전단지에 붙일 표시 광고 명시해야 되죠? 몇 가지? 4가지. 성명 연소 100만 원 가태료. 기업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 1,000만 원. 간판 철거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오늘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맨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자, 오늘 첫 시간 뭐였죠? 중개사무소였죠? 중개사무소. 보세요. 이거 뭐, 첫 시간 했는데, 불과 3시간 전에 이야기도 지금 가물가물하죠? 자, 이게 마침 적겠네요. 원칙. 몇 개만 둘 수 있다? 1개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천막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되죠? 위반하면 1년 1,000만 원 상대 취소.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만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있다. 3가지 기준이 있죠. 지역적으로 어디에 둡니까? 주사무소를 제한. 시군별로 몇 개소? 1개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특히 책임자는 특수법인은 배제된다.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 합니까? 주사무소. 자, 필정교부까지 며칠? 7일. 특히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첨부된다. 그리고 분사무소 일들은 전부 다 어디서? 주사무소 처리한다. 자, 사무소 공동 사용 하의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승낙서 하나 필요하죠? 누구의 승낙서? 다른 기업의 승낙서. 자, 사무소 이전 갑니다. 이전한 다음에 며칠? 10일. 이때 첨부 서류 몇 가지? 2가지.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송부 서류 몇 가지? 3가지. 처리 기간은 며칠? 7일. 자, 갑니다. 자, 이게 오늘 첫째 시간인 거예요. 둘째 시간은 뭐였어요? 그럼 앞 시간. 지금 가물가물하죠? 자, 둘째 시간에는 우리 겸업 범위. 지역과 겸업. 자, 겸업. 특히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중요하죠?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6가지. 관리된. 뭐에 대해서? 상가, 주택에 대해서. 종목이 중요하죠? 컨설팅. 뭐에 대한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누구를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프랜차이즈. 자, 분양등이죠. 뭐, 상가, 주택에 대해서. 자, 이사업체, 도배업체, 용역, 알선, 경매, 공매, 권리분석, 입찰대리. 특히, 부칙은 뭐 할 수 없다? 경매할 수 없다. 요거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신고하고 책임을 져야 되죠? 자, 고용신고는 언제? 업무 개시 전. 자, 소속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을 받다면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됐습니다. 며칠? 10일 이내 신고해라. 자, 이때 고용인에 대해서 기업에 책임지는 것은 모두 몇 가지? 3가지. 민사, 이러면 떠올라야 되죠.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연대 책임. 자, 구상권 행사가 됐다. 행정 책임은 대신 뭘 당하죠? 취소, 정지당한다. 형사 책임은 무슨 규정? 양벌 규정에 따라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을 가한다. 다만 주의감독 철저했다면 벌금 가지 않는다. 또 하나, 자, 양벌 규정 벌금은 뭐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자, 오늘 무려 여러분이 몇 문제짜리면 7문제짜리예요. 자, 오늘 집에 가실 때 머리 심하게 흔들지 마세요. 무슨 말이죠? 날아갑니다. 자,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의뢰인 간의 관계입니다. 의뢰인 간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요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오늘 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됐습니다. 자, 오늘 다 했고요. 오늘 수업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